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볼 건데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일단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볼 건데 밑줄 없이 읽어요. 물은 NH3, 암모니아랑 반응할 때는 H+를 주는 산으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염화수소, HCl과 반응할 때는 H+를 받아주는 염기로 작용하기도 한대요. 여기 밑줄 칩니다. 물과 같이 산이나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계속 밑줄. 양쪽성 물질인 물은 H+를 내놓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물 분자끼리 H+를 주고받아 이온화하는데 이런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 물은 양쪽성 물질이야. 예를 들어 나한테 H+를 주려는 경향이 되게 강한 산이랑 만나면 얘는 H+를 받아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H+를 받고 싶어하는 강한 염기를 만나면 얘는 얘한테 H+를 주기도 해. 그럼 얘들 봐봐. 얘는 되게 강한 산이야. H+를 주려는 능력이 되게 높아요. 얘는 염기야. H+를 받으려는 능력이 높아요. 근데 얘는 주려는 애 만나면 받아주기도 하고 받으려는 애 만나면 주기도 하는 거잖아. 그럼 쟤는 둘 다 되지만 그 성향 자체는 어디 한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중립을 취한다고 보면 돼. HCl이 주려고 하는 능력이 높고 NH3가 받으려고 하는 능력이 높은데 H2O는 받아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성향 자체는 중간값 어디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는 H2O를 얘랑 만나게 한 것도 아니고 얘랑 만나게 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끼리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순수하게 물 분자들만 있습니다. 그럼 물 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내가 이 컵에다가 물을 이만큼이나 떠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일 정도면 여기 물 분자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 뭐 10억 개 넘게 물 분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은 H+를 주려는 능력도 받으려는 능력도 거의 없어요. 누가 주면 받고 누가 달라 그러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은 대부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근데 되게 적은 양은 확률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받는 능력도 있고 주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10억 개의 물 분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 정도씩은 어떤 일을 하냐면 확률에 걸려가지고 H+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H+를 받은 애가 H3O+가 되고 H+를 준 애가 OH-가 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물 중에 매우 적은 양은 자기네들끼리 H+를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물이 되게 많을 때 그 안에서 되게 적은 양은 H+를 주고받아. 근데 되게 적은 양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 반응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볼 건데 물만 냅뒀어. 거의 다 물 분자로 있는데 걔네들 중 일부가 H+를 주고받으니까 물 분자만 있는데 갑자기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생겨버렸네. 해서 이 반응을 이온화 반응이라고 해요.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내가 물에다가 염산 넣어줬어, NH3 넣어줬어, 무슨 조작을 가했어, 안 가했어? 안 가했어. 순수한 물만 냅둬도 확률적으로 매우 적은 양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H+를 주고받아요. 지들끼리 알아서 주고받았으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건데 이 반응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거 무슨 반응인 거야? 가역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는 것을 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이 많은데요. 교과서 밑줄 먼저 치고 설명드립니다. 그 박스 그림 밑에 밑줄 칠 건데요. 일단 첫 번째예요. 물이 자동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을 이루면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그 농도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밑줄 없이 읽어요. 한편 물이 자동 이온화할 때 H+를 내놓은 애는 OH-가 되고 H+를 받은 애는 받은 애는 H3O+가 되기 때문에 밑줄 순수한 물속의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항상 같다. 계속 밑줄. 순수한 물에서 이온화하는 물 분자 수는 매우 적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속의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매우 작다. 계속 밑줄. 순수한 물이 25도씨에서 자동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각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이다. 계속 밑줄. 물이 자동 이온화하여 생성된 이온의 농도곱, 즉 물의 이온화 상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며 25도씨에서는 그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이 앞전에 배운 내용 그대로 갖고 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래. 가역 반응이라는 건 반응물이 있을 때 정반응이 일어나고 생성물이 있을 때 역반응이 일어나죠. 순수한 물에 반응물 되게 많아. 그럼 이 반응이 당연히 진행되고 그러면 이온들이 생성물들이 생성됐기 때문에 역반응도 당연히 진행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모든 가역 반응은 결국에는 어느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죠. 여기부터 우리가 오늘 포인트 잡는 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 분자들과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관련된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 그럼 그 안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지만 걔네들의 속도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얘도 그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즉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겉으로 봤을 때 H3O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나 이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양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정한 값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정한 거냐면 물 대비 얘의 양도 일정하고 물 대비 얘의 양도 일정한 거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사실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우리 눈에 일정한 값으로 관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포인트 일단 잡아보시고 얘가 가역 반응이라는 건 제시된 값이고요. 가역 반응은 결국엔 일정한 조건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 반응물들이나 생성물들의 양변화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 안에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일정한 값으로 관찰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한 가지 포인트 더 잡아요. 이 반응식 개수비 몇 대 몇이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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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 물밖에 없을 때는 이 반응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드로늄이 1개 생성될 때 수산화 1개 생성됐겠네? 얘 10개 생성될 때 얘도 10개 생성됐겠네? 얘가 반대로 역반응으로서 3개 반응에 참여할 때 얘도 3개 반응에 참여하죠. 이 순수한 물에서 얘와 얘의 양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항상 같은 값이다 라는 포인트도 하나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일정한 값이면서 얘네들은 같은 값이다. 그리고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지만 이 물에서 이온화되는 양이 많다고 했어? 적다고 했어? 적다고 했지. 그럼 얘네들의 농도값이 어떻겠어? 되게 작을 거예요.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란 물을 가만히 냅뒀을 때 그 안에 매우 적은 양들이 자기네들끼리 H+를 주고 받아서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가역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생성물의 몰농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는 이 반응만 진행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농도가 같다. 작은 값이지만 여기까지가 일단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개념 용어 도입 하나 있는데 밑줄 칠 때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값이 나왔어. 물의 이온화 상수는요 대문자 K에 소문자 W를 아래 첨자를 붙여서 KW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물의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구해지냐? 그 용액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물의 이온화 상수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은 온도 의존 값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보면 얘를 구하는 건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얘가 무슨 숫자래? 상수래. 얘가 왜 상수인지를 알아야 돼. 물이 있으면 그 안에선 이 반응이 진행되지. 이거 가역 반응이잖아. 그럼 어디 상태에 도달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잖아. 그럼 얘 몰농도랑 얘 몰농도는 항상 일정하죠. 일정한 값이랑 일정한 값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일정한 값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수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물의 이온화 상수는 누구 의존값이다? 온도 의존값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지면 물의 이온화 상수 값도 달라져. 근데 온도가 같잖아? 그럼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 안 달라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짚어보면 여기 H2가 있는데요. 여기 100ml의 물이 있어요. 여기 옆에 똑같이 순수한 물이 있는데요. 여기 500ml의 물이 있어요. 이 물도 25도씨고 이 물도 25도씨예요. 그럼 얘의 KW와 얘의 KW 값은 같다라고 설명하면 돼. 근데 여기 옆에 물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똑같은 100ml만큼의 물이 있는데 이 물의 온도는 40도씨래.
그러면 얘의 KW와 얘의 KW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온도 우존값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온도가 똑같으면 그 값이 똑같고 온도가 다르면 다른 조건이 다 같아도 그 값은 다릅니다. 자, 우리 그럼 KW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정량적으로 서술해 볼 건데 온도 우존값이래. 우리는 화학원 시험에서 보통 25도씨 조건에 대해서 많이 서술하거든요.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이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 없어. 그럼 한 가지 퀴즈가 있는데 순수한 물이 25도씨 물이 있대. 그 물의 이온화 상수가 여기 H2O가 있는데 얘의 이온화 상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래. 왜냐면 얘는 25도씨 물이거든. 근데 KW라는 건 누구랑 누구로 곱해지는 거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로 결정되죠. 근데 순수한 물에서는 얘네들의 몰농도가 항상 어땠어? 똑같았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물 안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는 것도 서술할 수 있죠. 이게 되면 KW 이해한 겁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물의 이온화 상수는,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물을 냅뒀을 때 그 안에 물끼리 누구를 주고받아서 H+를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이라는 애들을 저절로 생성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용액 안에서 얘와 얘의 몰농도 값은 일정한 값으로 나타날 건데 순수한 물에서는 그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용어 도입했는데 물의 이온화 상수는 첫 번째 용액 안의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으로 결정이 돼요. 얘는 온도 우존값입니다. 그래서 25도씨에서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좀 다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들어야지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이 좀 이해가 돼요. 두 가지 예시 들어볼 건데 그럼 이번에 좀 다른 애들이 나와. HCl 수용액이야. HCl 수용액이라는 건 누구랑 누가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이야? 염산이랑 물이지. 수용액이니까 용매가 물이잖아. 그럼 너네 앞으로 이번 단원에서 이런 그림이 주어지잖아? 그럼 얘는 염산이 누구랑 균일하게 섞여서 물이랑 균일하게 섞여서 Cl-와 H3O+를 생성하는 반응이 이 안에서 일어났겠구나 라는 걸 적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졸려 죽겠구나 아주. 다들 졸려 죽겠어. 자 그냥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니까 어차피 이런 반응이 있어. 근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용액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너네가 좀 접근이 쉬운 아이스티를 내가 예시로 들어볼게. 아이스티를 탈 거야. 그럼 내가 물 이만큼 떴어. 아이스티 가루도 이만큼 넣어? 안 넣지. 아이스티 가루 얼만큼 넣어? 많이 넣어봤자 뭐 2숟가락, 3숟가락 넣잖아. 즉 용액을 만들 때 용질에 비해 용매가 항상 과량이에요. 그게 기본 세팅이 있죠. 그럼 여기는 용질은 누구고? HCl이네. 조금 들어갔겠네. 용매가 누구야? 물이네. 많이 들어갔겠네. 그럼 여긴 과량의 물이 있잖아. 과량의 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되게 적은 양은 누구를 주고받아? 지네끼리 H+를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무시했지만 수용액이라 함은 용매가 물이라는 거고 용액에서 용매는 과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과량의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무시하지 마시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도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산 수용액에서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이온화 반응도 일어나지만 용매끼리 H+를 주고받는 이 반응도 일어나요. 그럼 이 통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건데 어쨌든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그럼 이 통 안에서 이 반응에 관련된 이 네 가지의 양, 이 세 가지의 양은 결국엔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용액 안에서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H3O+와 OH-의 몰농도 값은 결국엔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야 돼. 근데 얘랑 물이랑 다른 게 뭐냐면 물에서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H+를 주고받아서 평형에 걸리면 얘랑 농도가 일정했죠? 근데 이 안에선 이 반응밖에 안 일어났으니까 얘네들이 1대1로 생기거나 반응에 참여해서 얘네들의 몰농도가 똑같았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긴
가역 반응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한 건 맞는데 이번에는 누가 또 추가로 생겨? H3O 플러스가 저 절대적인 비가역 반응에 의해서 되게 많은 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용액 안에서는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당연히 같아 달라? 달라요. 누가 더 많아? H3O 플러스가 더 많은 양 존재한다라는 걸 서술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이 반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우리가 화학원에서 추가한 거지만 이 용액에서는 하이드로늄이 수소나 이온보다 더 많아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예시 볼 건데 이번에는 NH3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이니까 NH3를 누구랑 섞은 거야? 물이랑 섞은 거야. 그럼 이 안에서는요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생기는 이온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도 여전히 용매가 누구니까? 물이니까 물이 과량이네. 그럼 물끼리 누구를 주고받는? H2를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이 안에서도 되게 적은 양이지만 일어나요. 그럼 얘 무슨 반응이니까? 가역 반응이니까 이 반응도 결국엔 동적 평행에 걸리겠네. 그래서 이 용액 안에서도 생성물에 해당하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값은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반응에선 얘네들이 1대1로 생성되지만 누가 또 추가로 한 개라도 더 생겨. OH-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이 용액에서는 둘 다 있지만 OH-가 더 많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옛날에 너네 중딩 때까지만 해도 고1 때까지만 해도 용액에 H 플러스 있으면 산성이고 OH- 있으면 염기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모든 수용액에는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온 거지 항상 얘네들이 둘 다 있어요. 그럼 용액의 액성을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볼 건데 어떤 용액에서 얘네들의 농도가 같대. 그럼 우리 이 용액을 앞으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중성 용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용액에서 하이드로늄이 수산화 이온보다 더 많대. 그럼 이런 용액을 산성 용액이라고 하고요. 하이드로늄보다 수산화 이온이 더 많으면 우리 이런 용액을 염기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용액의 액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일반화된 거예요. 항상 용액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를 비교함으로써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데 같으면 중성이고 하이드로늄이 농도가 더 크면 산성이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크면 염기성입니다.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전에 문제 풀어드린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할 거예요. 3점짜리 3번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는 사람들도 일어나시고. 옛날에 누가 질문했는데 그때는 그냥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뭐가 틀려있더라 얘들아. 3점짜리 3번 디귿 보기 볼 거예요. 옆에 자는 친구들 있으면 깨워주고. 3번